안녕하십니까? 조선시대의 며느리를 차별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흥미롭고 교훈적인 야담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족관계의 복잡성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당시 사회의 단면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동시에 가족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갈등과 그 해소를 위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이 야담의 자세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적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어느 마을에 대대로 부유함을 이어온 명망 있는 집안의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에게는 무려 5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편파적이었습니다. 오직 첫째 며느리에게만 지극한 사랑과 총애를 베풀고 나머지 4명의 며느리들에게는 가차없는 구박과 노골적인 차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편애는 집안의 평화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었으며 며느리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언제나 비단과 명주로 지은 곱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으며 상에 오르는 음식 또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시어머니의 칭찬과 긍정적인 평가를 독차지했으며 집안의 대소사 결정에도 언제나 첫째 며느리의 의견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며느리의 작은 기침에도 약을 다려주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4명의 며느리들은 해가 뜨기 한참 전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고된 집안일을 쉬지 않고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고 넓은 밭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농사일을 했으며 장작 패기, 밥 짓기 등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식사 또한 항상 보리밥에 시래기국 같은 변변치 못한 것으로 때우기 일쑤였으며 그마저도 넉넉하지 않아 배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지람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잔소리는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며느리는 유난히 몸이 약해 잔병치레가 잦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아픈 몸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일을 게을리한다고 비난하며 쉬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한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붙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수많은 식구들의 옷가지들을 빨래해야 했고 한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땀띠가 나도록 밭일을 해야 했습니다. 넷째 며느리의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나 앓는 소리에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노동을 강요했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손재주가 뛰어나고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솜씨가 좋고 음식 솜씨도 일품이었으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녀의 모든 노력과 재능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트집을 잡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바느질을 잘하여 고운 옷을 만들어 바치면 실이 아깝다며 타박했고 정성껏 만든 맛있는 음식을 올리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상을 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셋째 며느리의 지혜로운 판단조차도 교활하다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며느리와 다섯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차별과 멸시에 가장 크게 상처받고 힘들어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차가운 대우에 늘 시무룩하고 기운 없는 표정으로 지냈으며 점차 말수가 줄어들고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다섯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와 끝없는 구박에 서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냉혹한 시어머니의 태도 속에서도 4명의 며느리들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외로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작은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불공평한 대우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려는 책임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역사상 유례없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뜨거운 햇볕만이 대지를 태웠습니다. 논밭은 바싹 말라 갈라졌고 애써 심었던 작물들은 모두 말라 죽어 더 이상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생명줄과 같았던 우물들은 바닥을 드러내 흙탕물마저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는 굶주림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부유함을 자랑했던 곳간의 곡식은 바닥을 보였고 가족들은 점차 힘을 잃고 야위어 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깊은 한숨만을 내쉬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편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로지 평소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첫째 며느리에게만 몰래 숨겨둔 귀한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준 음식을 자기 혼자만 몰래 먹으려 했을 뿐 고통받는 다른 식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으며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배려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끝없는 굶주림에 지쳐가는 다른 며느리들은 이러한 첫째 며느리의 이기적인 행동과 시어머니의 편애에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날지 알 수 없어 막막해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5 며느리를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고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에게 쌀 1대박씩을 주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제 각자에게 준 이 쌀로 각자의 끼니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여라. 누구도 더 이상 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이 갑작스러운 말에 며느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받은 쌀을 들고 자기 방으로 황급히 들어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4명의 며느리들은 쌀 1대박으로 어떻게 이 많은 식구들 모두가 끼니를 때울 수 있을지 걱정하며 서로의 얼굴만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막막함이 교차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넷째 며느리는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쌀을 아끼고 아껴 끓여 묽은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첫째 며느리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며 최소한의 굶주림이라도 면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녀의 죽은 비록 묽었지만 그 속에는 모두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받은 쌀을 한 번에 다 소비하지 않고 일부는 물에 불려 죽으로 만들고 남은 쌀로는 산에서 채취해온 나물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적은 양으로도 모두가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적은 재료로도 모두가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넷째 며느리는 쌀을 곱게 갈아 떡을 만들고 떡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으며 다른 식구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배려했습니다. 그녀의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모두를 위로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째 며느리는 받은 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아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이 먼저 굶주리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먼저 쌀을 주워 먹게 하고 자신은 며칠 동안 굶으면서까지 쌀을 모아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헌신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며느리들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깊은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눈을 가렸던 편견의 장막이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4명의 며느리들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다른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해 지혜와 배려심 그리고 희생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반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첫째 며느리는 오로지 자기만 살기 바빴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오랜 편견과 잘못된 판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4명의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미안함의 표현을 넘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첫째 며느리를 불러 그동안의 이기적인 행동과 태도에 대해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모든 며느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공평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화목과 평화가 찾아왔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변화에 감동하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담은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덕목은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진정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희생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평등한 대우가 결국 공동체 전체의 화합을 저해하며 진정한 리더십은 공정함과 포용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조선시대의 일화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뜻깊은 야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야담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회의 가족관계와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갈등과 화합의 과정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며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듭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